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디를 볼 거냐면 184페이지 보도록 하겠어요. 교재 정리부터 좀 하죠. 먼저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먼저 그 동그라미 2번에 밑줄 합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가 키워드예요? 성립 당시. 그러니까 확정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지만 요 가능성이란 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그러니까 불능의 종류 중에 좀 의미 있는 게 1번이에요. 1번. 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찾았죠. 첫 번째 줄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위 목적이 불능인 경우는 무슨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였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 그럼 이제 아까 정리해줬던 내용이 생각이 나야 돼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다만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어떤 제도가 나온다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나오는 제도 두 가지는 뭐죠? 그게 채무불이행하고 위험부담. 채무불이행하고 위험부담. 자, 그러면 다시 칠판에 와서 아까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확정성이라는 요건 통과할 수 있죠. 두 번째 검토하는 게 가능성입니다. 밑에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무효로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불능이 아니면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통과됐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적법성이죠. 그건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도서는 또 강행법규를 두 가지로 나눠요. 단속법규라는 거 하고 효력법규라는 걸로 나누는데 얘는 먼저 좀 필기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어요. 오른쪽에 오시면 185페이지에 오시면 동그라미 3번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 찾았어요? 동그라미 3번 옆에 보조단 여백 부분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에 먼저 두 가지를 필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단속법규 땡땡 하시고 단속법규 땡땡 불러드린 내용을 쓰세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자, 그럼 본인 쓴 거 이제 확인해 봅시다. 뭐라고 썼죠?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그러면 걔는 어떤 게 중요한 키워드일까요? 단속? 아니고 만이 중요한 만. 행정상 단속에만에만 그 키워드예요. 그리고 효력법규를 쓸까요? 효력법규 땡땡. 효력법규 땡땡. 거기다 이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쓰셨죠? 본인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도. 그러니까 단속법규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만. 효력법규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도. 자, 그렇게 써놓고 이제 칠판 옵시다. 자, 그럼 먼저 단속법규 위반 사례 대표적인 하나 한번 해보죠. 이 사람 이제 음식점 주인이에요. 을에게 이제 음식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식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요.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허가를 받고 을에게 음식물을 판매했다. 그러면 당연히 을에게 음식물 판매대금 지급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을에게 음식물 판매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을에게 음식물 판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하였다. 그다음 밑에 음식물 판매한 경우에 과연 을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면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먼저 허가받지 않고 음식물 팔았다는 거 이건 민법의 영역이에요, 행정법의 영역이에요?
행정법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음식물을 팔았을 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건 민법의 영역이다, 행정법의 영역이다. 민법의 영역인 겁니다. 일단 요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다가 이제 단속에 걸렸어요. 그럼 행정상 제재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행정상 제재는 당연히 받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과연 요 음식물 판매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만약에 유효하다 그러면 결국 가분들한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고, 그다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그러면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허가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 음식물을 막 팔아 제끼면 일반 공중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상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단속법규는 여러분이 쓴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단속법규 뭐라고 썼죠?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뭐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속에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하기 위해서만 목적인 거니까 개인들이 체결한 거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단속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분들한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없도록 하는 게 맞아요?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 허가받지 않고 음식물 판매하는 경우 덜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어떤 경우 그래요? 그 포장마차 생각하면 되죠. 포장마차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포장마차 뭐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오전 때 제가 이것도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에 알아보려고 동네 막 돌아다녀봤잖아요. 뭘 제일 많이 만났냐면 붕어빵. 그 허가증 없잖아요. 허가증 없이 음식물 판매하는 경우고. 근데 집에 가다가 또 일부러 또 그 도로를 좀 딴 데로 돌아다녀봤죠. 봤더니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길거리 가다가 그 도로변에 이렇게 세워놓고 통닭 3마리 10,000원 이렇게 그거 허가 없이 음식물 판매하는 경우고, 우리 집 앞에 가보니까 또 순대 팔더라고요. 순대 팔고 곱창 팔고 트럭에다가 그런 게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인 거예요. 그럼 내가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사 먹었어요. 근데 허가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죠. 근데 돈 안 주고 도망하면 주인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오죠. 국자 들고 쫓아오죠. 야이 도둑놈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얘는 무슨 법규다? 단속법규인 거예요. 단속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분들에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갑이 이제 의사인데 이런 의사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사예요? 돌팔이. 돌팔이 의사인데 우리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돌팔이 찾아가서 어떤 수술을 받았다고 할까요? 쌍꺼풀? 네, 좋아요. 쌍꺼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그 정식 의사한테 쌍꺼풀 수술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뭐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뭐 얼마 들었어요? 250? 150? 어제 해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만 원 줬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 150만 원 줬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0만 원, 어떤 분은 700만 원 줬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다 오라 그랬죠. 제가 다 오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나는 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700만 원 하신 분, 그분은 이제 이 끝에가 끝에 있잖아요. 끝에가 얼만큼 자연스러운 거에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연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별 차이 없던데 보니까. 근데 그럼 돌팔이한테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 될까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일에서 시작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죠. 우리 엄마한테 돌팔이 찾아가서 했단 말이에요. 엄마 얼마 줬어요? 이랬더니 50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돌팔이한테 가서 이제 쌍꺼풀 수술 받고 50만 원 지급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술을 받은 거예요. 50만 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돌팔이니까 이 사람 의사 면허증 없죠.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걸 당연히 의료법에서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죠.
이 사람이 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단속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형사처벌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쌍꺼풀 수술해주고 50만 원 지급하기로 한 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유효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아예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유효하게 내버려 둬야 될까요? 무효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막 하다 보면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커다란 위협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인들 사이 거래 계약도 그냥 유효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이것도 무효로 만들어야 돼요?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 달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를 하면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을 그냥 유효하게 내버려 두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 하는 걸 그런 일이 자주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뿌리 뽑으려면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까지 무효로 만들어야만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 가르쳤어요. 민법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민법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아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여러분을 수술해 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져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잖아요. 내 머리 고쳐주는 걸로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이런 게 유효하게 내버려두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 행해지는 걸 막을 길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건 이건 단속법규다, 효력법규다. 효력법규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효력법규는 여러분 뭐라고 썼죠? 읽어봅시다. 효력법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행정상 제재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으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법상 행위의 효력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밑에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50만 원 지급하기로 한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가분들한테 50만 원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의사한테 50만 원 줬어요 안 줬어요? 50만 원 줬죠. 50만 원 줬잖아요.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허가 없이 음식물 판매했을 때 이 음식물 판매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니까 결국 가분들한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긴 가분들한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건 정당하다 부당하다?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근데 여기는 봐봐요. 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행위하고 돈을 받기로 정한 겁니다. 이건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무효죠. 무효. 그럼 결국 가분들한테 50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50만 원 받은 건 이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니까 다시 을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 엄마가 이제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많이 했더라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눈썹 문신 이런 것도 하고 모두 이렇게 집어넣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우리 엄마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제 의사가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죠. 배째라는 거 아니겠어요? 배째라 이거. 배째라는 태도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를 째면 되죠. 배를 째면 돼. 배째라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배 째면 돼요.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해준 건 뭐냐면 내용 증명요편 써줬어요. 내용 증명요편. 당신은 언제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엄마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돈은 이제 총 얼마고 그다음에 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하겠다. 그리고 계좌번호 이렇게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날 바로 입금되더라고요. 바로 입금. 보내잖아요. 바로 입금돼요. 바로. 그럼 우리 엄마는 누구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저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제 돈 돌려받았으니까 나랑 반띵. 자, 그럼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단속법규는 이제 뭐라고 썼죠? 본인 쓴 거 읽어봅시다. 단속법규.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그러니까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다 그랬으니까 단속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효력법규 다시 읽어보겠어요? 효력법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이게 효력법규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했을 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 즉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죠? 효력 법규 위반이 아니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법성 통과됐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사회적 타당성이죠. 오른쪽 아래 내려옵시다. 185페이지. 자,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먼저 첫 번째 103조 조문을 좀 읽어봅시다. 185페이지에 보면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03조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량한 풍속 기타 동그라미 하시고 기타 내용 그 다음 동그라미 하고 무효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10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런 조문이 없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조라고 읽어요. 조. 그 다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항이라 그래. 그러니까 1항, 2항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 1점, 2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1호, 2호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목이라 그래. 목. 쭉 읽어볼까요? 103조 1항, 2호, 다, 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 항, 호, 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문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3조는 이렇게밖에 없죠. 자, 항은 없고 그냥 10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3조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할까요? 가끔 공부하다가 조문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문의 숫자를 외우라는 거예요. 조문의 숫자. 워낙 유명한 조문이어서 꼭 외워야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몇 조라고요? 103조. 다음 조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주변에 나와요. 103조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량한 풍속 찾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모유로 한다. 그럼 7번 봅시다.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걸 조문 파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읽어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에요? 사회질서가 높은 개념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럼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다. 사회질서가 높은 개념이다. 이런 건 이제 법이 아니고 국어죠. 국어. 가끔 국어를 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국어 잘하는 경우, 국어 잘하는 사람은 법도 잘해요.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문장을 또박또박 써서 그 법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국어를 또 잘하기도 해요. 이게 이런 조문이 있다고 칩시다.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기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기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한다. 밑에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이게 높은 개념이에요? 범죄가 높은 개념이에요? 범죄가 높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타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 앞에 있는 건 예시라 그러고 기타 뒤에 있는 게 이게 높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중에는 뭐가 높은 개념이에요? 사회질서가 높은 개념이니까 사회질서 밑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얘는 상위 개념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예시예요. 그 다음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뭐로 한다고 돼 있죠? 모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무효로 한다 이렇게 딱 끝나죠. 이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야 될 주문이 있는데 갔다가 금방 오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책으로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갔다 금방 올 거예요.
192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통정오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맨 밑에 가면 108조 조문이 있죠. 자,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 갑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몇 줄 하시고 어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효과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통정오의 표시는 무효인데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통정오의 표시는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185페이지 아래쪽에 봐서 103조는 봐봐요. 103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냥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죠. 그때 앞만 찾아봐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103조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효로 한다에 무효를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절대적 무효라고 씁니다. 절대적 무효.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정신줄 놓고 막 따라오시면 안 돼요. 무효로 한다고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이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칠판 다시 올까요? 그럼 이렇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가장 대표적 경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공부를 할 텐데 유형들은 대단히 많아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지나치게 사인적 행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103조하고 다른 제도가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첩계약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첩계약 사례.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을은 법률상 처.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란 여자와 첩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사람이 첩이에요. 첩. 성질 내 있어요. 살림살 이렇게 때려부시고. 자, 다시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무슨 계약을 맺고 첩계약을 맺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주고 병은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된 겁니다. 일단 내용 이해하시겠죠? 갑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무슨 계약을 하고 첩계약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뭘 줬다?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줬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첩계약과 같은 거 이런 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첩계약과 같은 거 이거 내용이 좋아야 안 좋아요? 내용이 안 좋죠. 내용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왜 무효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건 첩계약과 같은 건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위니까 이건 무슨 행위라고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그럽니다. 무슨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처가 본처가 첩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해줬어요. 본처가 사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집구석에 있지 말고 제발 밖에 나와서 발언 좀 치고 와라. 본처가 사전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본처의 동의가 없으면 첩계약이 무효인 게 맞잖아요. 근데 본처의 동의가 있으면 첩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이런 걸 만약에 유효하다 이래버리면 동의를 얻고 자유롭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첩계약은 항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첩계약을 맺고 누가 누구한테 뭘 줬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첩계약에 기해서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건 이건 6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얘는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이때 말하는 불법은 법에 위반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몇 조라고 그랬죠?
103조. 그다음 185페이지 밑에 내려가시면 그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조문도 있죠. 얘는 몇 조예요? 746조. 얘도 동그라미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조문은 746조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읽어보겠어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못한다 동그라미 하시고 못한다. 일단 단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찾았죠?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원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으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꾸 끝에가 좀 다르네요. 다시 마음대로 또 정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다시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준 거예요?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죠. 그럼 이렇게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이라는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거나 그다음 소금 같은 걸 주거나 몸으로 때우는 거, 이런 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법 원인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일은 뭘까요? 이 사람 물건 준 사람이니까 급여자라고 말하고, 누가 소유권 취득했죠?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불법 원인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병은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 자, 그러면 첫 계약은 아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밑에 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오려가는 사람은 갑을 병 중에 누굴까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오려가는 사람은 당연히 갑이죠. 그럼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을 되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밑에 갑이 무효를 주장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의 무효인 건 맞는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을 되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갑이에요. 갑. 밑에 갑으로 하여금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없도록 해줘야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첩계약 같은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니까 첩계약 맺고 건물 줬다가 무효 주장해서 건물 되돌려 받고 또 딴 사람하고 첩계약하고 아파트 주고 되돌려 받고, 이렇게 하면 첩계약의 행해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첩계약과 같이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도의 나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반환 불이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불법 원인 급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불법의 원인 누구에게만 있으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첩계약 사례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 병에게만 있다, 둘 모두에게 다 있다. 둘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니까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본문만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병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반사적 이익이라 그래요.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즉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법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세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이제 용어를 이제 입에 붙여 보세요. 자, 첫 번째 무슨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두 번째 불법 원인 급여. 세 번째 반사적 이익. 늘 세트예요. 다시 칠판 보시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 불법 원인 급여, 반사적 이익.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 보시고 첩계약과 같은 건 무효인데 왜 무효가 된다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그다음 건물료를 증여준 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이 첩한테 넘어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또는 증여 계약 같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권리를 취득한 게 소유권을 취득한 건 맞는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낸 단어가 반사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법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용 이해되죠?
근데 그 질문 받은 내용이 하여튼 3개를 질문 받았는데 한 친구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이 친구가 질문한 내용은 젊은 친구인데 뭘 질문했냐면 수업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러면 그 첩계약이 무효인 건 알겠는데 그 갑하고 병이 만나서 그 계약서를 쓰냐는 거예요. 계약서. 그 질문을 받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알겠니?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이제 만나서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첩계약은 계약서 쓰지는 않겠죠. 계약서 쓰지는 않고 이 사람 둘의 행위를 보면 첩계약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죠. 바람 피고 살림 차리고 애 놓고 살고 그러면 첩계약이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계약서는 쓰지 않고 그게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금방 다시 왔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이 첩계약을 하면 무조건 건물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네가 더 잘 알잖아 뭐 이런 심정이었는데 처음에 뭐 곧바로 건물 같은 거 증여주지 않겠죠. 처음에 뭘 사줘요? 뭘 백을 사줘요. 처음에 맛있는 거 사주죠.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밥 사주잖아요. 그다음 뭐 사줘요? 뭐 밥이나 술이나 그거죠. 그다음 뭐 사줘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거 사주잖아요. 액세서리 이런 거 사주죠. 그래가지고 그다음 뭐 사줘요? 그다음에 뭐 가방 사주죠. 가방, 짝퉁 이런 거 사주잖아요. 그다음 뭐 사줘요? 그다음 차 사주죠. 그다음 뭐 사줘요? 맨 끝에 오피스텔 뭐 집 이렇게 아파트 사주잖아요. 그리고 근데 갔어요. 갔는데 이 새끼 또 온 거예요. 짜증나게. 근데 한 번만 질문하고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랬는데. 질문한 건 뭐냐면 지금 그 건물을 증여줬는데 얘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옛날에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옛날에 그 뉴스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게 그 뉴스 내용을 내가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맺는 경우 이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러면 첩계약은 병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첩계약 병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말해줄 게 없더라고. 이 친구 너무 어린 친구여가지고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갔어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뭔 말이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 모두가 잘못한 거지 병이라는 사람에게 불법이 원인인 경우가 있는 게 어느 한 사람 병이라는 사람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보통 첩계약 같은 건 둘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병이 어떤 직업일 때 그런 거예요. 병이 뱀일 때 그런 거죠. 뱀일 때 아시겠죠? 꽃뱀 이런 경우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걸려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법의 원인이 병이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니까 예외적으로 반환 청구를 허용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첩계약과 같은 건 무효인데 왜 무효라고요?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반환 청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거고 첩계약에 기초해서 건물을 증여주는 건 6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원인급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갑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어요. 돈을 다 잃어서 을에게 도박 자금을 쓸 테니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그 얘기를 듣고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곤란해요. 다시 문제를 맞춰야 되죠. 내용 알아들으셨죠? 갑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고 을에게 도박 자금을 쓸 테니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을이 그 얘기를 듣고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왜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도박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려주는 건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법원의 급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불법원의 급여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반사적 법률행위이고 뭐가 불법원의 급여인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막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자금에 쓰려고 돈을 빌려주는 거 계약이죠. 도박 자금에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계약이잖아요. 돈 빌려주는 건 무슨 계약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박 자금에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뭐가 불법원의 급여인 거예요? 계약에 기해서 1,000만 원을 을이 갑에게 주는 거, 1,000만 원을 갑에게 주는 것, 그게 뭐인 거예요? 그게 불법원의 급여인 거고 불법원의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불법의 원인이 둘 모두에게 있는 경우예요? 갑에게만 있는 경우예요? 둘 모두에게 있는 경우죠. 한 사람 말했고 한 사람 듣고 준 거니까. 그럼 불법의 원인이 이거잖아요. 둘 모두에게 있는 경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도박빚 갚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박빚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요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000만 원에 관한 권리는 반사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갑에게 넘어가는데 그게 무슨 이익이 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세트 3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 불법원인 급여,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 1,000만 원에 관한 권리가 갑에게 넘어가는 거고 결국 갑은 돈을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팍줄여 말할 때 그냥 도박빚은 갚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때문에. 이해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먼저 법률행위 목적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목적.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두 번째 가능성이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말로 해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다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 다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슨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 그다음 채무자에게 태풍과 같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검토하는 게 적법성이었죠? 단속 복귀하고 효력 복귀. 단속 복귀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효력 복귀를 위반했을 때는 무효. 그다음 적법성 통과했어요.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제일 나중에 검토하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죠. 먼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부했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서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좀 뒤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